자, 이렇게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어느 길을 가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은 일단 커졌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 문제 좀 짚어볼 텐데요. 정치부 허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허진 기자. 우선 청와대는 오늘 개헌이든 아니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일정과 방법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는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탄핵입니다. 그렇죠? 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그리고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는 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입니다. 예.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는 최장 180일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64일이 걸렸는데요. 이 당시에는 헌재가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판 기준을 만드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때 기준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판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탄핵이 가결이 되면 이 빠르면 2월, 늦어도 이 4월 정도까지는 헌재 결정이 나오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이 4월에서 6월 정도에는 이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당은 일단 퇴진 시기와 관련한 협상은 안 한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만일에 야당이 협상에 나서서 퇴진 시기를 뭐 협상에 의해서 정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청와대 그리고 그 친박계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 명예로운 퇴진입니다. 그 질서 있는 퇴진을 원하는데요. 예. 만약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이 즉각 하야를 하기보다는 여야가 정해준 때에 하야 시점을 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새누리당 친박계 그리고 비박계가 모두 이 4월에 하야하는 게 가장 좋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경우에도 60일 이내인 6월에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또한 만약인데 이건 뭐 개헌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황영철 의원하고는 이 문제를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개헌 사실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뭐 만에 하나 좋습니다. 개헌을 하고 나서 대선을 치를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니까 물론 이제 이 가능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우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만. 네, 정치권에서는요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이 4월 재보궐선거 때 이 개헌안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 헌법에 따라서 대선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 건데 현행 그 거리 규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역시 6월에 대선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 근데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4년 중임제든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든 뭐 어떤 경우든 권력 구조에 손을 대게 될 텐데 그거 아니면 지금 개헌하겠다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데는 공감을 하더라도 권력 구조 개편에는 반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황 의원한테 던진 질문인데. 현재로서는요 국민 투표를 하게 되면 전체 개헌안을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지 이 개개 사안마다 이것을 찬성하냐 마느냐 물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내용을 헌법 부칙에는 넣고 동시에 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하는 이 패키지 투표를 강요받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예. 쉽게 이해를 설명을 드리면 패키지 관광을 가보면 현장에서 원치 않은 쇼핑센터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예. 이런 틈을 노려서 개헌을 시도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예. 아까 황 의원은 뭐 안 그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허 기자하고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도 다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든 내년 상반기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은 뭐 좌우지간 높아졌는데 만에 하나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때는 어떡합니까? 지금 촛불 민심을 감안을 하면 여야가 탄핵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엔 여야가 다시 퇴진 일정을 논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또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박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매달 1,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비서관 3명 그리고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을 받습니다. 연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1년으로 치면 1억이 넘는데요. 탄핵을 당하면 이런 예우를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 경호라든가 경비 등 이 최소한의 지원만 받게 되는데 이 하야나 개헌의 경우에는 예우를 똑같이 받게 됩니다. 예. 그렇다 해도 퇴임 뒤에 최순실 사건 재판에서 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예우는 박탈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서
이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주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민심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예, 뭐 광장의 민심은 당연히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퇴진하되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일종의 이제 법 감정이겠죠. 허진 기자였습니다.